이야기는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레이저 광선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적을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이 끔찍하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요. 그의 흐릿한 눈은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날아다니는 인간형 생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적, 리퀴데이터라고 불리는 어느 날 이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 대륙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괴물들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그룹이 결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멤버는 남자였습니다. 단 하나의 흠집도 없이 거대한 운석 충돌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직 방패만을 사용하여. 명심하세요.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세계의 보호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브라이언 밀러. 또한 위대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전체 사단과 동등한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위대한 현자 벨라 올브라이트입니다. 그 외에도 단 한 발의 화살로 높은 레벨의 용을 쓰러뜨린 궁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이콥 블룸필드입니다. 신궁.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검사가 있습니다. 검성 에이미 화이트, 그리고 그들이 있었습니다. 지원 부대라고 불리는 그룹. 시체는 이미 그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노인 남자. 우리 주인공은 보병이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희생적인 조리라고 생각하는 그레이리. 그는 그 엘리트 그룹의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른 수준에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세계연합 아카데미 졸업생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 사이의 격차가 그렇게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엘리트들은 액체 괴물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지원 부대가 있든 없든 중요할지 의문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원 부대가 있든 없든 말입니다. 에이미는 액체 괴물과의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빠른 움직임으로 그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레이는 격차가 큰 것을 목격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훈련했더라도 그에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액체 괴물은 능숙하게 칼날을 피했습니다. 칼날 하나가 그를 긁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는 에이미가 자신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지해졌고 빠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능숙하게 엘리트의 몸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들은 몸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레이는 충격에 눈이 커졌습니다. 액체 괴물이 그의 진정한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장난치는 것을 끝냈습니다. 그레이는 그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들을 쓰러뜨린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가 단지 장난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까지 그는 인정하기 고통스러웠다. 그들이 이길 방법은 없다는 것을. 그는 피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다. 그의 심장이 꿰뚫린 지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그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 의문이었다. 그의 피가 떨어지자 누군가가 나약하게 말했다. 드디어 당신을 찾았어요. 핏방울은 작은 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결국 메시지가 되었다. 그레이는 앞으로 나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는 큰 힘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놀라서 일어났다. 그것은 여러 개의 석조 구조물이 있는 어두운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고 그는 여기가 사후세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비록 그것 외에는 꽤 황량하지만 그는 또한 누군가가 왕좌에 앉아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신의 인상을 준다. 이마를 가리는 뿔과 베일, 가슴에 있는 금색 표시까지. 그것은 차분하고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생물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그의 육체적인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레이는 마음에 품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상당한 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를 치유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레이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레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생물은 그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레이의 힘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보장합니다. 그의 힘은 리퀴데이터가 소유한 것보다 더 강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제대로 제어할 수만 있다면요. 그레이는 그것이 그들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모른다고 대답했고 높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는 또한 그들이 리퀴데이터를 제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어서서 그레이가 갈 수 있도록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밝은 파란색 빛이 나타났습니다. 마법진이 그레이의 가슴에 나타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힘을 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그레이는 피투성이 시체 위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검을 잡았고 검 끝은 어두운 에너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신비한 생물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힘은 맨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레이는 청산인을 이해했고 그때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주저없이 그레이는 청산인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강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긁혔고 그레이는 자신의 공격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돌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그보다 강하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산이는 그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레이가 다음에 알게 된 것은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몸은 반으로 잘렸고 하반신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피가 분수처럼 솟아나왔습니다. 정리자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밀어붙인 것에 대해 그를 칭찬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검은 안개가 그 지역을 덮었고 후드를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검은 불꽃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리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주위에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검은 불꽃이 그의 얼굴 왼쪽에서 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색을 이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자는 그가 진정으로 인간인지 물었습니다. 회색은 그를 노려본 다음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검이 장벽과 만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뚫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자 정리자는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장벽이 산산이 부서지고 검이 그를 베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다시 진정으로 인간인지 물었습니다. 회색은 그도 같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회색은 정리자의 힘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가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리퀴데이터가 그에게 다가가 그를 짓밟아 죽이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레이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리퀴데이터가 베이고 노란 피가 튀었습니다. 그는 그를 괴물이라고 불렀지만 패배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그의 몸을 둘러쌌습니다. 더 많은 힘을 축적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마법진이 나타날 때까지 손을 모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의 큰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리퀴데이터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레이는 갑자기 밤이 된 것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뒤로 가서 그의 목을 베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칼은 그의 장벽에 막혔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리퀴데이터는 그에게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황혼의 영역 안에서는 아무것도 그를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쓸모없는 저항을 멈추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별들을 보세요. 그레이의 눈이 커졌고 별이 그의 눈에 비쳤습니다. 그것은 더 커졌고 그의 눈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청산이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태양과 같았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충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별똥별은 땅에 분화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MC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청산이는 그가 부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 그가 완전히 먼지로 분쇄된다면요. 하지만 포털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마법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모인 엄청난 힘을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를 데려가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청산이는 그것이 크로노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크로노스는 엄청난 힘을 휘두르는 자에게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그를 과거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산이는 크로노스를 저주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레이에게 이것이 그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마법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했고 1에 도달했을 때 거꾸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세상의 운명을 그에게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레이는 낮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풀밭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RMC는 들판 한가운데서 깨어났습니다. 하늘은 밝고 풀은 푸르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오른쪽을 보았고 그곳이 그의 고향임을 알았습니다. 레나토 마을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15년 전에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과거로 돌아가라는 조언을 받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는 벨더와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자신에게 그들 같은 사람들에게 맞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액체 괴물을 물리치는 것은 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어떻게 다룰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강해지면 하려고 했는데 숲속을 걷다가 불행히도 그들을 만났습니다. 리더는 그들 중 가장 큰 불량배였습니다. 벨더라는 멍청이는 3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레이에게 그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레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벨더는 그의 앞에 칼을 던지며 칼을 집어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고 벨더는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멍청하게 행동하지 말고 모의 전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레이는 아직 부상이 낫지 않았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초대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나을 때까지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벨더는 칼날이 무뎌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레이는 칼날이 아무리 무뎌도 여전히 덩어리 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맞으면 여전히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벨더는 그에게 빌어먹을 입을 다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그에게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에게 무기 없이 싸워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벨더는 즉시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레이는 방심했습니다. 그는 그가 자신을 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무장하지 않았을 때도요. 이제 그 의도가 진정한 모의 전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의관이 그에게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돌아가기 전에 의사는 그의 검술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입은 부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아보며 그것이 패배자로서 그의 삶이 시작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벨더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러자 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벨더는 짜증난 듯 혀를 찼습니다. 그레이가 벨더의 공격이 항상 그렇게 느린지 궁금해하는 동안 그는 또 다른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들은 춤과 같은 움직임에 참여합니다. 벨더가 공격하고 그는 그것을 피하는 그는 벨더가 느려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벨더는 그를 때릴 수 없어서 짜증이 났습니다. 칼은 그레이의 얼굴에서 1인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빨리 피하고 그들 사이의 간격을 좁혔습니다. 그는 정답이 자신이 더 빨라졌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3명의 젊은이들은 그의 움직임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칼을 집으러 갔습니다.
그는 예전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웠던 전투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더가 그를 베기 위해 뛰어올랐습니다. 공격이 뒤에서 오더라도 그는 능숙하게 칼을 휘둘러 막았습니다. 다치지 않은 손을 사용하여 벨더는 맞고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레이는 그것이 그를 넘어뜨릴 만큼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런 아마추어와 싸우는 것이 괜찮은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남자가 동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를 괴롭힌 것은 바로 그 쓰레기들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가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격했고 그 결과 벨더는 칼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벨더는 칼을 쉽게 놓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레이는 그가 아마추어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 칼로 받는 타격에 대해 훈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주인공이 벨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칼을 잡고 있는 동안요. 그는 칼날이 무뎌진 한 누군가를 그걸로 때리는 것은 완전히 안전할 것이라고 인용했습니다. 벨더는 맞았고 그는 어깨에서 피가 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피가 그의 얼굴에 튀었을 때요. 그것은 그를 큰 소리로 울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레이는 칼날이 무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인했을 때 완전히 무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날카로운 칼이었다면 벨더는 실제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들을 노려보며 계속 공격했습니다. 벨더는 코를 맞았습니다. 그는 등 뒤로 넘어지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레이는 무딘날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벨더보다 키가 컸고 왜 그렇게 많이 소리를 지르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무딘검이 안전하다고 말한 사람이었을 때 말입니다. 그는 악마처럼 그를 보고 웃었습니다. 벨더는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3명의 젊은이들에게 서 있지 말고 그의 엉덩이를 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3명은 그레이가 강해졌기 때문에 겁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레이는 그들에게 한 판 더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벨더는 그 3명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레이는 그것을 간과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숲이 정말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4명은 모두 멍이 들었고 머리에 큰 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신히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심하게 무릎을 꿇고 몸무게를 실었습니다. 발꿈치에 손을 무릎에 부드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레이는 전에 그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진지한 검도 도장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벨더는 그런 종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충분히 강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속으로 그들의 충분히 강하다의 의미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도장 자체에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것이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소개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장에 소개받고 싶어 했습니다. 벨더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졌다고 스승님께 말씀드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는 벨더 앞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벨더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도장이 저쪽이라고 외치며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의 속도에 놀랐습니다. 그 3명은 그에게 그들을 버리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곧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벨더는 왜 도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도장에 아카데미 추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벨더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확인했고 RMC는 그것이 그가 가고 싶어하는 이유라고 대답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그레이는 이미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고 아카데미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레이는 그것이 실제로 충분하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라인업조차도 청산인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고 크로노스의 힘을 사용했을 때조차도 그에게 상처 하나 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진지해지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벨더는 도장 방향을 가리켰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청산인과 충돌한 순간 그는 그 어둠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잠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순간에 집중한 것은 검술이었습니다. 검성이 그에게 가르쳐준, 만약 그가 검술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검성과 같은 조건에서, 그렇다면 그는 전투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크로노스가 왜 그를 그곳으로 보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도장에 도착했고 그 여자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녀석들이 민간인을 괴롭히려고 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서 배운 검술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된통 당했습니다. 그녀는 혀를 찼습니다. 이 여자는 검술 도장 사범이었습니다. 소리아 벨더는 그들이 그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려 했습니다. 모의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너무 강력하게 그를 때려 반응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큰 쾅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다른 세 명은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변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모의 전투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녀가 방금 한 것도 모의 전투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도장의 제자라고 부를 수 없다고요. 그때부터 그들은 모두 예라고 대답하고 허둥지둥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레이 앞에 앉아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이전 학생들이 그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해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화제를 꺼냈습니다. 그가 아카데미에 추천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벨더와 그 녀석들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추천서를 쓰고 싶은 만큼 그녀는 먼저 그의 능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목검을 건넸습니다. 그레이는 받아들였고 그녀는 그에게 먼저 공격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그녀에게 오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도장은 그의 움직임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검술이 나이에 비해 상당히 실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이전에 수많은 전투를 겪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공격했고 그는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녀는 벨더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스타일이 대부분 독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그의 검술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누군가가 그를 가르쳤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검술이 거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무리할 시간이었어요. 그녀가 공격했고 그는 막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검이 부딪혔고 그들은 다시 싸웠습니다. 그녀는 그가 심지어 비틀거리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는 분명히 그녀와 겨룰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의 기술을 조금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최선이 끌어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레이는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너무 강력하게 검을 휘둘러 그녀를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거친 휘두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그의 약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공격할 기회를 잡고 그들의 경기를 거기서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심했고 당황했습니다. 사리아의 검이 반으로 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레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와 같은 감각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에 엄청난 통증을 느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리오가 걱정스럽게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떨렸지만 그는 일어서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거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사리아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사리아는 왜 그가 그렇게 쳐다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다 해도 그녀는 아마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흥분했다고 변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리아는 마음속 깊이 무딘 나무검으로는 검을 벨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검으로는 그녀의 검을 벨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사리아는 그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기다가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화제를 꺼냈습니다. 사관학교 추천서. 그는 그녀가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고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왕국 최고의 교육기관에 대한 추천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그곳은 왕립검술 아카데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곳에 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그곳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힘이 부족하다는 그의 불안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리아는 그에게 그가 목표로 해야 할 다른 장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월드 유니온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녀는 그레이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리아가 의미했던 것은 그가 단순히 왕국의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관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검성과 다른 사람들이 그곳 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사람이 정말로 그곳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몸은 검을 휘두르기에 충분히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립 아카데미라면 그가 그의 기술로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연합 아카데미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허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런 기술을 습득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카데미 출신은 모두 진짜 괴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의 몸 상태로는 경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슬퍼 보였습니다. 사리아는 그의 표정을 보고 왜 포기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9개월이나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입학시험까지 남은 9개월 동안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동의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앞으로 9개월 동안 고통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고 그는 고통받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지만 그는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9개월 동안 자신을 잘 부탁한다고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우리 MC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태도가 변했고 그레이는 당황했습니다. 얼굴에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에게 그것이 그의 지옥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와 함께 힘든 훈련을 받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훈련했고 그레이는 맛있고 의심스러운 식사를 모두 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겨루고 끊임없이 검수를 연마했습니다. 우리 MC는 입학시험에 제 시간에 맞춰가기로 결심했습니다. 8개월 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리아는 그가 근육이 붙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가르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라고 격려했습니다. 시험까지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왜 그러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찍 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여행 비용과 한 달 동안의 식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것을 받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는 한 달이나 일찍 가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가 그를 마을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가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 근처에서 도깨비 둥지가 발견되었다는 화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마을에 경비병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왕도에서 도움이 올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걱정 없이 시험을 보러 가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도움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파괴되기 직전에 그의 스승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의 과거 삶에서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혼자 오우거를 죽이러 갔을 때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떠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시험에서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해골들이 나무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막대기가 그들의 입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리아가 숲에 나타났습니다. 정찰병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숲길을 따라갔고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으스스한 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 가느냐는 목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올려다봤을 때 그녀는 회색이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웃으며 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아카데미로 가는 길이어야 할 때 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똑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녀가 아까 말했을 때 오우거 둥지는 왕도에서 온 군대가 처리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군대가 비상사태 때문에 올 수 없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가 이미 척후병 보고서로부터 둥지 강도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보스가 엘리트 오우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둥지에는 총 40에서 50마리의 몬스터가 있습니다. 그녀는 졸병수가 약간 까다로울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레이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우거의 진정한 강점은 지능과 리더십에 있습니다. 그레이는 포위될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만약 그가 그의 주인이 혼자 가게 내버려 둔다면 그녀는 살아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은 오우거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그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가고 싶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며 혼자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실전 경험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요. 진정한 전투 경험을 얻을 기회를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가 더 이상 모의 전투에서 그를 이길 수 없을 때에는요. 그녀는 실제 싸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특히 갑자기 형성된 몬스터 둥지라면요. 그리고 그런 위험한 일에는 그가 실제 싸움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는 그녀가 꿈쩍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흥미를 느꼈고 그는 그녀에게 그가 그녀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기절시키고 오우거를 혼자서 처리하겠다고요. 그의 태도를 보니 농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장은 말문이 막혔고 그녀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반드시 살아 돌아올 거라고.
그는 그녀에게 그렇게 확신시켰고 그녀 또한 살기를 바랐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들은 오우거들의 거주지를 염탐하면서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지영은 도망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런 장소에 둥지를 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레이와 사리아도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지능적인 몬스터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안전하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주의 깊게 거주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디에서도 보스몬스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마도 텐트 안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보스몬스터가 나오기 전에 오우거들의 수를 줄이기만을 바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레이에게 보이는 적들을 모두 처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쪽을 맡겠다고 하면서 그레이는 동의했고 그들은 돌격했습니다. 한 오우거가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사리아는 이미 눈앞에 있었고 머리를 베었습니다. 다른 오우거는 머리가 땅에 굴러가는 것을 목격했고 즉시 다른 오우거들과 교신하여 곧 떼거리가 몰려오는 가운데 그레이 쪽에서는 적들을 하나씩 베어 넘겼다. 그는 빠르게 움직였고 사리아도 마찬가지였다. 정말로 피바다였다. 결국 둘은 합류했다. 많은 오우거 시체들이 땅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는 그를 칭찬했고 심지어 그게 정말 그의 첫 번째인지 질문했다. 하지만 그레이는 화제를 돌리며 그녀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레이는 속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오우거들은 너무 약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약하다면 그는 그의 스승이 혼자서도 그들을 처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짜 위험은 천막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한 쌍의 붉은 눈이 칠흑 같은 천막에서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주시했고 그는 불안해졌다. 주저없이 그는 그녀에게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즉시 도망치라고 재촉했다. 사리아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냥 가라고 소리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치자 무언가가 그들 위로 뛰어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오우거가 그들 앞에 착지했습니다. 길을 막으면서 사리아는 엘리트 오우거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보스가 직접 온 것은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는 그녀에게 보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오우거가 우레와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사리아는 본능적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바로 그 후에 오우거 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광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무리 뒤에는 거대한 오우거가 서 있었습니다. 그레이는 그것이 엘리트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오우거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둥지의 진짜 보스였습니다. 엘리트 오우거가 출구를 지키고 있고 오우거 무리가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았습니다. 오우거 장군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오우거라는 말을 듣자마자 사리아 장군은 즉시 이 싸움을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정의 오우거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있는 오우거를 먼저 쓰러뜨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시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공격을 시작했지만 오우거가 그녀의 공격을 튕겨냈습니다. 그녀는 집중하고 다시 베었습니다. 어떻게든 오우거의 어깨에 상처를 냈지만 놀랍게도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는 그녀에게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장군의 포효가 오우거의 힘과 치유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오우거 한 마리 쓰러뜨리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그레이는 계속 싸웠고 그녀가 자신의 뒤를 봐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시간을 벌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걱정하며 그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오우거 장군 놈을 쓰러뜨리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그가 의미했던 것은 도끼를 든 오우거가 그레이의 검을 쳐서 우리의 주인공은 그들이 그를 측면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오우거는 그의 검을 떨어뜨리려고 했고 그 후 도끼를 들어 공격하려 했습니다. 지금 그레이는 모든 적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있었지만 오우거는 쉽게 그의 검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는 강화된 오우거의 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우거가 다시 그를 휘둘렀고 그는 간신히 뛰어 피했습니다. 그는 여분의 검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리아는 그의 상황을 깨닫고 그녀의 여분의 검을 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했고 이제 그는 검이 두 자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만으로는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우거 장군과 그들 사이의 무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검을 꺼냈습니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길을 막고 있는 오우거들을 베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공격하면서 그의 뺨을 핥히었습니다. 그는 오우거가 도끼로 그를 밀어내려고 할 때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는 혀를 차더니 검으로 더 세게 눌렀습니다. 더 많은 오우거들이 그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오우거 장군의 무기가 빛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그레이는 움찔했고 오우거들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오우거 장군이 그의 계획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포효했고 그레이는 이제 그것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검이 오우거의 도끼와 충돌했습니다. 그는 밀려났지만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최대한 많은 수를 베어 넘겼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상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오우거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오우거가 도끼를 든 채 그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레이는 매달린 오우거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몸을 던져 그의 검을 닳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대하는 동안 그림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오우거가 뛰어올라 그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검을 사용하여 그것의 주먹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력해서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레이는 피를 토했고 그의 몸은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그의 검은 부서졌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검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크 무리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군과 단 하나의 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전 경험 때문에 그는 퇴보했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럴 경우라면 그는 오크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동안 그녀의 주인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재미있어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리아는 공격을 막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죽을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따라 달릴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체념한 표정을 지을 때까지 그녀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베어 심하게 출혈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는 그것을 보고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그는 액체 괴물을 물리치겠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액체 괴물을 물리치는 것. 그는 칼을 휘두르며 자신의 삶이 바로 그곳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칼이 부서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 그 힘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다시 그 힘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적을 물리치는 것. 오우거들이 그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억지로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그때 가졌던 느낌을 떠올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레이는 눈을 감고 꽉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칼의 마지막 조각이 그의 바로 앞에서 날아갔을 때 그는 눈을 뜨자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검은 그림자, 검을 휘둘렀습니다. 여러 오우거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안개가 그의 얼굴과 칼날의 일부를 덮었습니다. 사리아는 혼란스러워했고 그레이는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의 휘두름으로 그는 여러 개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오우거 장군의 검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베어졌습니다. 사리아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정신이 팔린 동안 한 오우거가 그녀에게 몰래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공격이 약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예전에는 그녀를 힘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을 쉽게 뵐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군의 버프가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오우거를 물리쳤을 때 그레이는 그녀의 검을 부러뜨린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특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사용한 이상한 힘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레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습니다. 사리아는 당황하여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레이의 의식은 어두운 영역으로 표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단 하나의 문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자 검은 불꽃이 문에 걸린 사슬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그가 활용했던 것과 같은 힘이었습니다. 그는 그 문을 열면 그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생각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등 뒤에서 끔찍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고 뒷걸음치게 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빨라지고 떨렸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현재 상태로 그 문을 열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 깨어났습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사리아는 그가 마침내 깨어났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사리아는 그가 마을 진료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5일 동안 기절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몸을 너무 혹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리아는 그가 한 행동을 자신을 밀어붙였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쳐두고 그녀는 그가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레이는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른팔은 노력하면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검을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팔에 이상한 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팔에 검은 잉크를 흩뿌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사리아는 그가 잘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레이는 그녀가 그 검은 반점을 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주력팔에 힘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리아가 생각했던 대로 곧 제대로 낫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른팔의 모든 뼈가 부서졌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마법 무략을 사용하여 치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법 무략은 비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촌장이 그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레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촌장이 그처럼 귀중한 것을 자신 같은 사람에게 주는지,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고 그에게 마을의 영웅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레이는 갑자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누군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마을 촌장이었고 그레이는 즉시 그에게 포션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그들이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감정으로 촌장은 그레이가 오우거 장군과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군대를 모은 사람들조차 상처를 입히지 못했던 괴물, 그리고 그런 종류의 괴물이 그들의 마을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레이의 손을 꽉 잡고 그레이가 그것을 죽이지 않았다면 마을은 전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촌장은 그와 사리아가 없었다면 포션도 없고 양호실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존자도 없고 그들 중 누구도 거기서 말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레이는 과장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촌장은 그가 마음속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이는 어느 시점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을 촌장과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귀하기 전에 마을은 오우거 공격으로 파괴되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촌장은 그에게 말했다. 만약 그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그는 또한 그레이가 아카데미 입학시험을 볼 계획이라는 것을 들었고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그레이의 유일한 대답은 오였다.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시험 일주일 전에 오우거를 죽였고 5일 동안 의식을 잃었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이틀이었다. 그는 아카데미로 가는 여정을 기억하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을 타고 3일이나 걸리는 거리였다. 하루가 걸릴 테지만 그는 돈이 없었다. 그는 즉시 촌장에게 말을 빌릴 수 있는지 물었다. 촌장은 그것을 예상했다. 그래서 그는 이미 그를 위해 마을에서 가장 좋은 말을 준비해 두었다. 그 말과 함께라면 그는 금방 도착할 것이다. 사리아는 그가 그날 깨어나지 않았다면 그가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그를 그곳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문을 열었다. 햇빛 때문에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그 주위에 현수막을 들고 있는 거대한 군중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감사하고 시험에서 행운을 빌어주는 현수막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그에게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연합 아카데미에 지원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레이는 그 제스처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시험에 떨어지면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리아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오우거 장군을 물리친 세계 연합 아카데미에 지원하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레이는 여전히 오른팔이 걱정되었습니다. 사리아는 그의 왼팔은 여전히 잘 작동한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사리아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힘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팔로 통과하는 것이 간단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리아는 그가 분명히 눈에 띌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험관들이 그의 힘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합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녀가 그렇게 말하니 합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전생에서 마을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레이는 세상이 더 이상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두 그의 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결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심지어 그곳에 데려다 준 말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정면을 바라보며 호수로 둘러싸인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세계 연합학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진행자는 시험표 배부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정이 끝날 때까지 모든 수험생은 중앙 경기장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합격하는 사람은 20명뿐이었습니다. 합격자 수는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10명이 합격할 때도 있고 1명만 합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는 아리엘 교수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걸어들어와 시험 티켓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그녀는 응시자들에게 그들 앞에 나타날 종이를 가져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그들 앞에 나타날 종이를 가져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황금빛 빛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 응시자 앞에 종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레이는 펜싱 코스 아래 513번 응시자였습니다. 펜싱 코스 아래.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번호와 코스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하는 방식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드 유니온 아카데미는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별, 국적 또는 지위,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학교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다리를 건널 자격이 주어지며 그들의 이름을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그때조차도 원한다면 가짜 이름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는 여관에 검을 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시험지에는 여전히 그가 검술 과정에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리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외모에 따라 과정을 배정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누구의 과정을 잘못 배정했다면 손을 들라고 말했습니다. 응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단지 쳐다보는 것만으로 그들을 분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녀가 이미 그들을 알아봤다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일종의 마음을 읽는 마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잘못 배정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시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수험표를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의 수험표에는 첫날 오전 11시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이 회복될 시간을 조금 더 갖기를 바랐습니다. 아리엘 교수는 그들에게 실기시험은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만약 그들이 늦으면 실격될 것입니다. 예외는 없으며 재시험도 없습니다. 그레이는 여전히 힘을 많이 쓸 수 없다고 생각하며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내일까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이 왔고 그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전혀 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팔이 여전히 그런 상태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경기장 입구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팔은 여전히 기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시험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빈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험관은 피험자에게 먼저 움직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험자는 시험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휘두름은 무거웠지만 시험관은 옆으로 피했습니다. 시험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검을 잡고 휘둘렀습니다. 시험관은 한 손만 사용하여 막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피험자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교수는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등을 대고 쓰러졌고 시험관은 그의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는 그의 무기를 회수하고 경기장을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그레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가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관이 그의 번호를 불렀습니다. 그가 그에게 걸어갔을 때 그는 한 남자를 쓰러뜨린 사람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2배 크기의 남자를 팔 하나만 사용하여 말입니다. 그레이는 먼저 움직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기회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사리아가 그에게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단순히 팔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서 생성되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른팔에 힘이 없더라도 다른 근육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검을 휘둘렀고 시험관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레이는 평소처럼 싸울 수 없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팔 힘없이 검을 휘두르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애초에 아무도 몸을 훈련시키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관이 반격했습니다. 그때 그레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교관의 검이 약간 느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험관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도와 기술은 그의 스승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졌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배운 검술에 의존한다면 팔 힘의 차이를 메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레이의 눈이 날카로워졌고 그는 만약 그렇다면 그는 그에 따라 움직였고 시험관이 느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반드시 합격하라는 스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검이 부딪혔고 그는 시험관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검술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레이가 시험관의 검술을 보았지만 그는 그에게 달려들었고 교수는 피했습니다. 이것은 그레이로 하여금 힘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태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는 한 손만으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 말이 있은 후 그들이 계속 겨루는 동안 시험관의 움직임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반면 그레이는 위험한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 그를 유인했습니다. 시험관이 공격했고 그게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크게 휘두르도록 말입니다. 그는 체중을 오른발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틈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는 또한 대부분의 상대가 큰 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한 스윙. 뜻밖에도 그레이는 이미 시험관 뒤에 있었습니다. 시험관은 방심했습니다. 우리의 MC는 힘의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딜을 잡을 수 있다면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갑자기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칼끝은 시험관의 등에서 불과 1인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레이는 경기가 정말 끝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시험관이 발표했습니다. 그의 제한 시간이 다 되었다고. 결과가 발표되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승부였습니다. 그레이는 자신이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치 몸이 포기한 듯 검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합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풀이 죽은 채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또한 시험관을 이길 수 없다면 그에게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내년에 팔이 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을 다시 볼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힐끗 보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계연합 아카데미 회의실 53에서 아카데미 책임자가 교수들에게 물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생각. 이제 모든 시험을 마쳤으니 그들 중 한 명이 지쳤다고 표현했습니다. 한 나이 많은 교수가 말했습니다. 모두 함께 관찰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라며 내년의 업무량을 나누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재능을 간과할 여유가 없다고 변호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위해 일을 더 쉽게 만들려고. 책임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응시자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검술 코스의 응시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가 합격했는지 물었고 그들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교수 중 한 명이 언제나처럼 말했습니다. 시험관을 이긴 사람들이 합격했고 나머지는 그들이 보여준 자질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5분 제한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에 대해 그는 다른 검술 코스 강사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한 교수는 시험관을 이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응시자 번호 521만 7753이 눈에 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합류하더라도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교수는 동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회의는 결국 진행되었고 책임자는 합격자를 확인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술 코스에 대한. 하지만 누군가 응시자 번호 513에 대해 물었습니다. 책임자는 발언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리엘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응시자 5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1-3. 그들은 모두 화면을 봤습니다. 한 교수는 513을 꼬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그는 이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험관을 이기기 위해 함정을 설치하는 데만 의존한다면 그에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기술은 좋다고 평가했지만 힘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코스염을 기른 갈색 머리 교수는 잘하지 못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리엘 교수가 할 말을 잃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도 단 한 명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눈이 멀었다면 모두 함께 관찰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그레이는 시험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검술 과목 결과가 드디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단 6명만이 합격했고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가장 먼저 불린 사람은 5번 지원자였습니다. 번호가 불리자 시험표가 불탔고 다음은 217번 지원자였습니다. 다음은 432번과 61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753번과 925번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레이는 자신의 번호가 불리지 않자 풀이 죽었습니다. 합격자들은 다리를 건너라는 말을 들었고 오늘이 끝나기 전에 등록을 마치라고 했습니다. 그레이는 풀이 죽어 있었고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합격자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는 불합격 후 상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안 특별 입학. 몇 초 후 그레이의 번호가 불리고 그의 수험표가 푸른 불꽃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레이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얼어붙었습니다. 군중 속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는 이 특별 입학에 대해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학교가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연합 아카데미가 새로운 최저점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이는 그들의 말을 엿들었고 그는 아무런 연줄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그의 스승님이 무언가를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 노인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군중을 꾸짖었습니다. 신안 입학에 대해 그가 말하길 그것은 수세기 동안 영웅을 배출한 명망 있는 범주였습니다. 군중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오래전에 존경받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신성한 눈 선택자들을 지적했습니다. 에이미 화이트, 벨라 올브라이트, 리크 뮬러, 제이콥 블룸필드, 그리고 그들을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후보자들조차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3명은 리퀴데이터와 싸운 주력 부대의 일부였습니다. 리퀴데이터. 이제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 옆에 섰습니다. 입학식이 30분 후에 시작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30분 후에 시작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자 그들은 본관 앞 광장에 모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유니폼에는 아카데미 상징이 새겨진 검은색 천이 있었습니다. 우리 MC는 멋져 보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광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이 올바른 장소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달려와 지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고 말하면서요. 그는 학생들에게 조금 뒤로 물러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단을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요. 학생들은 이동하며 서 있는 곳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릎을 꿇었고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땅을 만졌고 거대한 마법진이 나타났습니다.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턱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들 바로 앞에서 완전한 구조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지연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곳에 앉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분명히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순간이동 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것이 순간이동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레이는 생각하며 앉았습니다. 학교는 아마도 건물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식을 개최하기를 원했을 거라고요. 그것은 순간이동 마법의 과도한 사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신나 보였습니다. 세계연합 아카데미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은 후의 말입니다. 학생들은 좌석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단 30명의 학생만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좌석이 있는 것은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던 소녀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왜 사과했는지 몰랐습니다. 검술 훈련 외에는 다른 것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소녀는 설명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카데미는 전 세계의 최고 학생들을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하늘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소녀는 항공기와 용이 하늘을 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레이는 마법 비행선 스트라토 킨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전에 한 번 탑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산인 토벌대에 합류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선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입학식만을 위해 그걸 사용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 세계연합 아카데미는 확실히 그레이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어. 비행선이 착륙하고 학생들이 내렸어. 이제 모두가 참석했으니 입학식을 시작할 수 있겠어. 결국 교장 선생님의 연설이 끝났어. 그레이는 속으로 지루해 보였어. 입학식은 평범한 입학식과 다를 게 없네. 프로그램의 다음 순서는 인사말이야. 각 코스의 수석 학생들의 검술 코스의 수석 레오나르트 앞으로 불려나갔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하는 동안 학생들은 그에 대해 수군거렸어. 그들은 그가 입학 시험 동안 시험관을 순식간에 이겼다고 들었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검술에 있어서는 어떤 교수만큼이나 훌륭하다고 말했어. 이 학생은 레오나르트 아피우스입니다. 그레이는 그가 마이크에 닿기 전에 그를 지켜봤어. 그는 상관들에게 자유롭게 말해도 되는지 확인했어.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는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학원에 하고 싶은 불만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원에 하고 싶은 불만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기 전에 동료 학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정당한 방법으로 입학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요. 그는 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요. 그는 그들에게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개인으로 졸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개인으로 졸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협력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날들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문세계 연합 아카데미의 학생으로서 함께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날들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중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리엘 교수에게 그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엄격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녀는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왜 그런 것을 묻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레오나트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시험을 제대로 통과해서 입학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제대로 시험을 통과해서 입학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가 의미하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신의 눈에 들어온 학생들, 특별 입학. 그러고 나서 그는 특별 입학한 학생에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라고 감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교복을 돌려주고 학교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그레이는 그가 왜 그렇게 적대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레오나트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가 자신의 얼굴을 몰라서 안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나서지 않는다면요. 아리엘 교수는 그해 학생들이 꽤 활기차다고 인정했습니다. 레오나트는 아무도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뒷문으로 학생들을 들여보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보다 그가 정말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으면서요. 그녀의 행동은 예상치 못해서 경기장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레오나르트는 방심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자신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건지 물었습니다. 아리엘 교수는 그의 자신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흥미를 끄는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과 그 아이의 입학을 걸었습니다. 그레이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레오나르트는 아리엘 교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특별 입학한 아이와 싸우게 하려는 거냐고. 아리엘 교수는 차분하게 그런 지루한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레이가 전력을 다하면 레오나르트는 죽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교사로서 그녀는 절대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레오나르트의 핏줄이 분노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저 말했다. 그녀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그녀는 괴물이 관련된 더 안전한 선택지인 내기를 제안했다. 그녀는 레오나르트가 어쨌든 사람보다 괴물과 싸우는데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노려봤지만 그녀가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실제 내기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들 각자는 그녀가 고른 괴물과 싸울 것이라고. 괴물은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 누구든 자신의 괴물을 먼저 쓰러뜨리는데 실패하면 판돈을 잃는다. 만약 그레이가 지면 아리엘 교수는 은퇴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 입학 학생들은 퇴학당할 것이다. 하지만 레오나르트가 지면 그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참여할 것인지 물었다. 레오나르트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괴물과 싸우게 될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의 기술에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첫 번째 목표를 밝혔다. 오우거 장군.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너무 쉬운지 짓궂게 물었다. 반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레이는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왜 그 괴물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반면에 레오나트는 몹시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오우거 장군은 혼자서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리엘 교수는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년의 시간을 줄 것이라고요. 레오나트는 발끈했습니다. 만약 제 레벨의 몬스터를 1년 만에 솔로로 잡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애초에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요. 그녀에게 더 현실적인 것을 고르라고 소리쳤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하면서 잠시 멈췄다가 그녀의 진정한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일부러 불가능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명확한 승자가 나오지 않도록 말이죠.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그는 장단에 맞춰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리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만약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 레오나트가 승자로 간주될 것이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레이가 오우거 장군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그녀는 해고될 것이고 모든 특별반 학생들은 퇴학당할 것이라고요. 그녀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그는 그 내기가 이미 불리하게 짜여졌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해두자고 그는 말했습니다. 약화된 오우거 장군 같은 건 아니겠지. 그녀는 침착하게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휙 쳤자 깃털펜이 허공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조건이 이미 마법 계약서에 쓰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의가 없다면 서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읽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 아이가 이길 수 있다고 믿나요? 그녀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러고는 그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침대를 은퇴의 구실로 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성기가 지났고 그레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기는 공식화되었지만 뭔가 그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가 입학 전에 이겼던 상대를 포함시켰을까요? 그녀가 기간을 1년이라고 말했을 때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녀는 침묵 속에서 주인공을 지켜봤습니다. 그레이는 내기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봉인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응시하자 그녀는 조용히 하라는 듯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그때 그레이는 그녀가 비열하게 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개강식은 끝났고 모두는 배정된 수업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기초 마법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첫날부터 강의가 바로 시작된 것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의 학생으로서
그들은 매일매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교수는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는 몸이 에테르라는 숨겨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체의 마법 회로를 통해 그것을 인도함으로써 그는 계속해서 칠판에 쓰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는 처음에는 그 수업에 있었습니다. 그는 따라가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부트캠프에서 이 수업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업 중에서 그는 레오나르트와 같은 수업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레오나르트가 그가 신성한 눈의 특별 입학 학생이라는 것을 알아내지 않기를. 특별 입학 학생. 교수는 그레이가 무관심하게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이미 고개를 돌린 것에 대해 그를 꾸짖었습니다. 강의 시작 5분 만에 그레이는 단 한 번의 눈길로 잡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맨 뒤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빨리 사과했습니다. 교수는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자신감 있어 보인다면 왜 수업 앞에서 증명하지 않나? 그는 심지어 그에게 기본적인 마법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레이는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검술 강좌에 있었기 때문에 마법을 사용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교수는 전투에서 주로 검을 사용하더라도 마법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소한 마법사들과 협력하기 위해서라도요. 기본 주문을 알고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레이는 교수가 부트캠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설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배우게 될 주문도 똑같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에테르 분리들 배우게 될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에테르 분리들 배우게 될 것인지 물었습니다. 교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가 이미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레이는 그렇다고 말하며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고통스러운 부트캠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본 교수는 시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가 레온이라고 부르는 레오나트를 알았습니다. 에테르 분릿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레오나트는 그것을 확인했고 그는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전에도 그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검술과 마법 모두 훈련받았고 그의 생각에는 다른 학생이 그와 진지하게 싸우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력 차이가 크더라도 그들은 에테르 총알을 사용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는 레오나르트에게도 봐달라고 부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그레이가 올해의 신한 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그레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이제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수는 모든 것을 폭로하면서 악마처럼 웃었습니다. 레오나르트는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그레이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진정 어떤 곳인지. 레오나르트는 그레이를 노려보며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 섰습니다. 교수는 신호를 보내면 그들은 서로에게 에테르 총알을 발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는 신병훈련소에서 며칠 동안만 마법 훈련을 받았고 교수님이 치명적이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다치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고 그는 알고 있었다. 교수님이 시작 신호를 보냈다. 레오나트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려고 했다. 그레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냥 밀어붙이기로 했다. 레오나트는 작은 연한 파란색 빛의 구체를 방출했다. 하지만 그레이가 주문을 걸자 커다랗고 빛나는 파란색 구체가 그의 앞에 형성되었다. 다음 순간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그들의 얼굴은 굳었고 심지어 우리 MC조차 믿지 못했다. 그레이의 에테르 탄환이 레오나트의 것을 압도했다. 그것은 레오나트를 비명 지르게 했다. 교수님은 즉시 개입하여 레오나트 앞에 장벽을 쳤다. 레오나트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그를 구해서 안도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벽이 깨졌다.
그것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레오나트를 날려버렸다. 그것은 강력한 돌풍과 눈부신 빛을 내뿜었다. 다른 학생들도 영향을 받았다. 레오나르트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교수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레오나르트는 일어나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만약 방어막이 충격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레오나르트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교수들 중 누구도 그만큼 강력한 에테르 탄환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레이에게 몸을 돌려 물었습니다. 방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레이는 당황했습니다. 레오나르트의 에테르 탄환은 너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주문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에테르 탄환은 그가 토벌 부대에 있는 동안 배웠던 것이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가? 그는 혹시 주문을 잘못 사용한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교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에테르 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레이의 퀄리티가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에테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고압축 에테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런 것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교수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조차 제어하기 힘든 종류의 힘이라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레이는 그것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학교 전체에 그 누구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에테르 탄환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제 신의 눈 입학이 존재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레이는 처음부터 마법 코스에 배치되었어야 했다고요. 특별한 경우로 입학하는 대신에요. 하지만 그레이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토벌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배운 모든 마법은 그와 같았고 심지어 그의 그룹 내에서도 그는 특별히 재능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수에게 그저 농담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충분히 연습하면 누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교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레이는 혼란스러워했고 특히 교수가 더 크게 웃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교수가 그의 어깨를 붙잡고 개인적인 공간으로 바싹 다가와 마법 과정으로 전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위해 개인적으로 보증까지 서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레이는 검술보다 마법에 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레이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마법에 재능이 없다는 말을 항상 들어왔다고 말하면서요. 교수는 그에게 마치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그는 그레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에테르 압축 기술을 이해하고 초고압축 에테르를 만들어낼 정도인 사람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다니요. 그는 그레이를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아카데미에서도 신동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요. 그는 덧붙여서 그에게 마법 재능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분명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레이는 마법 과정으로 바꾸고 싶지 않은 게 정말 확실하냐고. 그 교수는 칭찬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누군가를 이렇게 많이 칭찬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레이를 압박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마법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손실일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심지어 그것을 마법 자체에 대한 범죄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레이는 초조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갑자기 기억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에테르 압축 기술에 대해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전 생에서요. 신병훈련소에서 누군가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오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력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 때문에 제대로 된 마법을 시전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몸 안에서 에테르를 계속 압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가 오드와 섞이기를 바랐습니다. 우연히 사용할 수 있는 주문을 만들기 위해서요. 아기를 가진 여자. 파란 머리와 금색 눈을 가진 여자가 그 과정을 웃기다고 불렀습니다. 현재
그레이는 교수에게 오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수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반응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세계는 아직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레이는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토벌 부대에서 배운 것, 미래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 말할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수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법 과정으로 전과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레이는 제대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는 검을 사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안에 감사하는 만큼 그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교수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레이에게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에게 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그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제부터는 그레이가 수업 시간에 지루해 보이는 것에 대해 꾸짖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일찍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요. 왜냐하면 그는 이 강의가 그레이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기초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카를로스 교수가 그레이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레오나르트는 그를 주에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그레이를 존경하며 바라보며 뺨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를 그레이 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레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조금 소름 끼쳤습니다. 그날 늦게 그레이는 아리엘 교수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수업 후에 그녀의 사무실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환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카를로스 교수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추천할 계획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마법 과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기도 전에 아리엘 교수가 안에서 잠겨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걸어 들어갔지만 갑자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검을 뽑아 쉽게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를 공격한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레이는 자신이 순전히 본능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가 왜 자신을 공격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낯익어 보였습니다.